제발 이런 것들을 적심을 좀 하지 말아달라. 꽃눈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순을 자꾸 막아요. 유인 작업이 중요하다. 여기 줄을 다든지 이 클립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평 하향 다운 시켜 놓으면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후지 가서 들러봤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빛 잘 들어오게 보입니다. 수관 내부가 얼마나 복잡한가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제초 제가 살짝 튀었는 피의 이파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수관이 복잡합니다. 약재 도달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약이 다 머물러 버리고 수관 안쪽까지 내부까지는 약이 도달되지 않습니다. 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이게 한 6월 말쯤 되면은 멈추지 않겠나 싶은데 수세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수관이 너무 복잡해요. 나무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오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이렇게 꽉 우졌습니다. 하늘도 보이지 않고 이게 바로 관료반을 조정하고 무효입이 너무 많아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밑에서 위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졌습니다. 약재가 도달될 수가 없겠죠. 동일한 약을 쳐도 왜 우리한테 관료반이 많은가? 왜 탄저가 많은가? 약이 맞질 않는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가 있다. 날씨가 좋아서 운 좋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후 조건이 나쁘다, 습하다, 비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큰 낭패를 올 수가 있다. 마무리 적바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3개 달려있네요. 이런 데는 이렇게 도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애도 잡지를 못합니다. 햇빛이 쭉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 우리가 광 환경이 지면에 햇빛이 70% 이상은 지면에 닿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수온에서 진딧물이 발생되고 또 응애도 발생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질 pH 점검, 약재의 선택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수강 상태, 햇빛이 얼마나 도달하는가 여부 여기서 보시면은 훤하게 보입니다. 저 안쪽까지 약이 도달되지 못합니다. 각각의 가지에 부딪혀서 안쪽까지는 도달되지 못한다.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제력이 잘 나타날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응애 방제, 갈반 방제, 탄저병, 견문이 썩은 병, 복수와 순나방, 그 다음 면충, 진딧물, 다양한 게 많죠. 그런 것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가수원에 약재가 잘 도달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쳐서 뭐합니까? 약이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약도 의미가 없다. 전공공사를 위해서는 그런 경중적인 사항 약재의 도달력 증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약을 치면 뭐합니까? 방제가 안 되는 걸. 다이센 한 개 치더라도 약만 잘 묻어 보십시오. 10만원짜리 약도 나왔습니다. 요새는 밭에 가면은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제과를 같이 합니다. 잘 따집니까? 어떻습니까? 잘 따지는데요? 아, 괜찮아요? 예. 네, 한번 따보실까요? 저 제과 빠진 게 많이 보인다. 이건 제과가 도안기 제거기죠? 예. 팔은 아프지 않은가요? 조금 지금 시작하니까 조금 아픈가? 1.5m네요, 예. 최근에 보니까 비닐이 감겨져 있습니다. 한번, 예, 그런 식으로. 저기 쪽에 한번 다른 걸 보겠습니다. 잘 따지네. 사다리 없이도 가능하겠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안쪽에 있죠? 너무 복잡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쳐도 저 안쪽까지 약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응애, 갈반, 열매의 약재가 닿지 않으면 탄저가 많이 오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에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속지, 어디가 복잡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방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5월, 6월에 실패하시면 가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안쪽에 문제예요, 안쪽에. 이런 유목 같은 경우야 그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나무, 큰 나무, 수세 강한 나무가 보시면은 밑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복잡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황화 낙엽 현상 볼 수가 있어요. 무효잎들은. 여기도 질문이 많은데 잎이 노랗게 되죠. 예. 양분 전환기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떡잎이 노랗게 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상황인데 홍로 같은 경우는 그들이 맞으면은 잎이 누렇게 갈반병은 아닌데 생리적 황화 갈반 현상이 올 수가 있는데 병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잎이 무효잎이 돼서 스스로 낙엽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병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열매들이 그늘에 가려져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
광합성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저 속까지 약재가 잘 묻는다.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따르면 이렇게 열매 굵어지다 보니까 적과가 덜 된 부분이 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마무리 적과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치오다, 기타 속효선비를 제가 토양 시비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인상가리의 어떤 연면 시비 또는 토양 표면 관주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저장순도 상당히 억제가 되고 또 인상가리 인, 피는 내년 꽃눈 분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칼슘을 제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인산칼슘, 초산칼슘, 글루코산칼슘 이러한 칼슘들의 다양한 이 복합형 칼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간 3 내지 5회 정도를 연면 시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7월 말까지가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또 수확 한 달 전에 1, 2회 정도 살포하시면은 끈적거림 현상 또는 저장력 증대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적심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 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솎아버리거나 그래 하셔야 되지 끝을 자꾸 절단하시면 안 됩니다. 꽃눈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절단해버리니까 꽃눈이 안 됩니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순을 자꾸 막아요. 이리 막으면 꽃눈이 안 됩니다. 가위질을 자꾸 마시면은 좋은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자기 꽃눈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꾸 이 순을 카팅하고 이러시면은 꽃눈이 안 됩니다. 다만 유인 작업이 중요하다. 여기 줄을 다든지 이 클립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평 하향 다운 시켜 놓으면은 향후에 좋은 꽃눈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린 나무, 즉 나무 심고 2년차, 3년차에 우리가 나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지가 나오면은 여기에 카팅을 함으로 해서 한 보름에서 15일 후에 새순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 보름 기간 동안에 뿌리의 양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이 씨알이 굵어진다. 즉 M구 특히 작은 대목은 나지 현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적심을 통해서 우리가 키운 나무는 나지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 차원이지 지금 이렇게 이 열매가 한참 달리고 있는 이런 이 성목이 돼간 나무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적심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유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유인을 하셔야 좋은 꽃눈을 많이 준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가수원에서 제초제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제초제에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제초제는 이 비산 피해가 많습니다. 이 알코올이 있다 보니 공기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단부 쪽에도 잎이 까만 점이 찍혀버리는 노란 점이 찍혀버리는 그런 비산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S 분무기 노즐을 또 잘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집에서 일반 고무통 사용하신 분들도 그 노즐, 약통 이런 것들 퐁퐁으로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에 그 통을 사용하셔야 되지 아니면은 통을 2개, 풀약 따로 일반 방제용 따로 2개를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초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원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항상 우리가 가수원의 가장 문제가 갈반병이고 복수하는 세균수 구멍병이죠. 통풍, 통광성 그런 광 환경 개성을 나무에 좀 잘 해달라. 도안기를 좀 솎아달라. 이제 솎으셔도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솎아내면은 순이 2차 순이 틀 수도 있습니다만 적당하게 우리가 소금 제거를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방제약은 제가 프로빌린 계통 플러스 오제인 다이세늄 수화제 500g을 반드시 첨부시켜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제 응애가 발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응애도 관찰하셔가지고 응애약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진딧물이 있다면은 속효소 진딧물, 트랜스폼, 힘센, 스트레이트 이런 약들이 있고 진딧물이 거의 없다. 그러면 완효성, 천천히 죽는 세티스 이것도 가용할 수 있고 응애약은 돌직구, 응애 진딧물이 극증된다면은 슈퍼펀치, 왕중왕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약만 말씀드립니다. 농약을 홍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응애약을 쳐라, 갈반약을 예방해라, 탄저병약을 예방해라 이렇게 그냥 무가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갈반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응애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약재를 가수원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상표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5월 하수는 스트로빌린 계통 플러스 다이세늄 수화제 플러스 살충제 트레본 수화제 또는 라이몬 또는 프레바톤 또는 가이던스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슈퍼펀치 또는 돌직구 또는 왕중왕 거기에다가 제가 강조드린 것이 빅그린 제품을 여러분들이 같이 혼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수질 pH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한 잎을 두껍게 해주고 거기에는 광합성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잘 선택하시면은 사과 농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칼슘은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여마텍 칼슘, 질산 칼슘 또는 인산 칼슘 또는 초산 칼슘 또는 글루콘산 칼슘 이런 다양한 칼슘을 한 번씩 나눠 쓰시면은 흡수율이 훨씬 더 좋고 열매에 잘 도달된다. 유동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6월 초가 되면 프론사이드 수화제를 우리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6월 5일 전후에 제1차 방제로 코론사이드 수화제, 살충제,
액상 살충제 들어가야 됩니다. 멜라플러스, 옥타브 액상, 이런 노린재 순다방 입말이 되는 액상 수화제를 이제 가용하셔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응애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셔가지고 추가로 응애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재가 도달이 잘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나무 정도의 수가는 약재 도달이 잘 되겠습니다. 앞전에 나왔는 그 가수원은 너무 복잡합니다. 약재 도달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농사 잘 짓는 분들 가보시면은 수강 환경이 좋습니다. 과학 환경 개선, 나무의 수강 환경 개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 번, 물론 토질에 따라서 마사토는 2일에 한 번, 일반 이러한 토양들은 3, 4일에 한 번 정도 1회당 한 3시간 내외에 어떤 관수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분이 있어야 잎도 활동을 하고 세포 분열, 과일 비대에 수분이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관수도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 방송에 많은 응원을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